반갑습니다. 지금 제 옆에는 시꺼먼 두 분이 더 앉아 계시는데요. 이미 영상 제목으로도 아셨겠지만 이번 영상은 경호원 특집, 여자 경호원에 의한, 여자 경호원을 위한 특별기획 영상입니다. 사실 제가 사설 경호원으로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런저런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하고 나서도 이런 영상을 한 번쯤은 꼭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. 아무래도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구상부터 기획, 그리고 검열 또 검열 끝에 제작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 것 같아요. 특별 기획이니만큼 앞으로 두세 편의 영상으로 해당 컨텐츠는 깔끔하게 마무리할 생각이고요. 경호원을 꿈꾸는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꿈꾸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흥미롭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드디어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도와준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소개는 각자 해주시되 이번 영상이 경호원의 시작인 만큼 경호원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렸을 때 꿈이 경호원이었는데 잊고 살다가 우연히 경호 실장님을 만나서 경호원을 다시 하게 된 현직 경호원입니다. 네, 현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원래 꿈은 경호원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생각하다 보니 경호원을 시작하게 된 전직자입니다. 네, 전직님이시고요. 두 사람은 혹시 경호 일을 시작할 때 경호원이 어디서 일을 하는지, 복장이랑 장비는 어떻게 구매하는지 전부 알고 계셨나요? 아니면 뭐 검색을 해보셨나요? 아니요,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. 저도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제 듣기만 한 걸로 시작을 해서 검색을 해봐도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일을 시작을 했죠. 그죠. 두 사람도 그렇고 저 역시도 아무런 정보 없이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요. 그래서 이번 정보 제공편에서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고 누구도 먼저 알려주지 않지만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사소한 답변까지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키? 그죠, 키죠. 이게 처음부터 정말 현실적인 답변인데 적용 요건에 키가 무슨 웬 말이냐고 노력해야 될 부분 없습니다. 선천적인 키가 있어야 되고요. 근데 이게 또 부가 설명을 하자면은 현실적으로 좀 안전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. 우리가 경호원에 크게 공경호랑 사경호가 있는데 공경호는 공권력이 있지만 사경호는 그런 힘이 없잖아. 애초에 시비조차 걸리지 않도록 분노조절 장애도 분노조절 잘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외형이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요건이 바로 키와 외형인 거지. 아무래도 그 이상적인 키는 남자가 185, 여자가 170인데 뭐 그보다 작아도 상관은 없지만 아무래도 접근 경호를 하거나 수행을 하게 되면 보이는 게 우리가 다다 보니까 키가 기준이 좀 높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여자든 남자든 키가 작아도 경호원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경호원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근접 경호 같은 거 바로 그치. 의뢰인 옆에 있는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해가 적기는 하지. 사실 이렇게 키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이런 선천적인 조건 말고도 법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. 그죠. 신임경비 이수증. 24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신임경비 이수증을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.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이수증을 수료했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경호원이 될 수가 없지. 전부 경찰서에서 조회를 하죠. 맞아. 보통 사람들이 이런 부분은 잘 모르고 사설 경호원을 그냥 용역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경찰서의 조회랑 관리 자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알았으면 하지. 맞아. 거기에 더 자세한 부분은 경호원이 되고 나서 알아도 되니까 이쯤에서 이 질문을 마무리해보자면 결론은 신임경비 이수증과 키다? 키랑 이미지? 키랑 이미지. 물론 키는 음, 필수가 아니지만 이게 지원을 할 때 필수는 아니지만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게 가장 많이 필요하게 되지. 맞아. 그런 것 같아. 그럼 여기서 이제 아마 또 궁금해하실 거야. 경호원이 되려면 무도 단증이 있어야 되지 않나? 우리 경호원이라고 하면은 단증이 있냐고 무조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. 솔직히 필요는 없는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문제될 건 없어요. 그래도 뭐 생각해보면 운동선수 출신이나 단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. 맞아.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물어보는 게 그거죠. 경호학과 나왔나요?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경호학과 출신은 없다고 보면 되지. 사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도 경호원이 처음 되려고 했을 때 단증이랑 경호학과가 무조건 필수인 줄 알았는데
제가 도합 8단의 관련학과 출신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그따고 필요 없죠. 무조건 키. 의뢰인보다는 그래도 커야지 의뢰인도 좀 보호받는 느낌이 날 테니까. 물론 이제 저는 키가 작은 편이라서 이런 단증이나 관련된 뭐 운동이 채용에 도움이 되긴 했을 거예요. 아, 그리고 이거는 살짝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가끔 이제 팬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보기 위해서 경호원에 지원을 하기도 한대. 근데 실제로 경원 중에도 뭐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을 수 있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티를 안 내고 정말 일로서 대하는 게 제가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을까. 그리고 그 경호원 됐다고 해서 바로 연예인 볼 수가 없잖아. 연예인 보기에서 만약에 이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연예인 보기 어렵죠. 그렇죠. 아무래도 콘서트를 저희가 일을 간다고 해도 공연장에 발 한 자국 들이미는 게 그 자체가 힘든 경우도 많고 그 시간 동안 아티스트 머리카락 하나 못 보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그 기대를 하고 경원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죠. 맞아. 음악 소리나 뭐 이런 것보다는 무전으로 욕을 더 많이 먹지 않나. 그치. 욕을 더 많이 먹지. 이렇게 지금 잠깐 얘기가 새기는 했는데 콘서트장 얘기가 나왔잖아. 그래서 일단 스포츠 쪽, 뭐 축구, 농구, 야구, 배구. 그리고 이제 좀 논란이 있을 만한 총회, 이권 현장도 있고 그다음에 뭐 클럽도 있을 수 있고. 일단 콘서트, 팬미팅, 뭐 팬사인회, 연예인이 오는 행사 종류가 있고 이제 뭐 국가 행사 정도? 맞아. 거기에 기업 행사가 브랜드 은근히 행사, 많아서 그쵸. 뭐 브랜드 그치. 행사.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좀 논란이 있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현장도 있고 또는 1대1로 신변 보호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. 이렇게 좀 많은 경호원들이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떤 현장에 자주 나갔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.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랜드 행사 아니면 콘서트 좀 아니면 국가 행사 이런 쪽을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. 국가 행사, 브랜드, 콘서트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축구 경기, 그냥 일반 친선 경기도 있지만 A매치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팬미팅이라든지 팬사인회 요 종류로 가장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.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. 근데 이게 좀 자화자찬이긴 한데 이 질문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일을 했으니까 지금 이 질문이 별거 아닌 거잖아. 근데 막상 우리가 처음 출근했을 때 어디로 오라고 하기는 하는데 가서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갔잖아.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팬미팅. 어떤 팬미팅이 업무를 할까? 팬미팅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출입 통제, 그리고 뭐 주차장 입구 정도, 그리고 이제 팬미팅이 시작을 하면은 안에서 안전 관리 같은 거, 그리고 이제 굿즈를 가끔 판매하는 팬미팅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굿즈 줄 세우기라든지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. 이제 아티스트가 이동하는 동선에서 이제 접근 경호를 하는 수행팀이 따로 붙기는 하지. 근데 수행팀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장 경호원을 먼저 시작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. 시사회 같은 경우에는 좀 공개적인 게 많아. 그래서 거기 레드카펫도 볼 수 있고 대기실도 볼 수 있고 시사회를 할 때도 무대 인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대 인사 같은 경우에는 각 영화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연예인들과 함께 수행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길 안내를 해주고 처음 가는 영화관도 이제 배우들은 길을 모르잖아. 안내를 해서 그 무대 인사하는 곳까지 그리고 다니면서 영화관을 도는 건데 그치. 그 안에서 또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통제를 하고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출입 통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안표 판매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제 통제를 하기는 하지.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면은 필드 안에 기본적으로 경호원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난동을 부리는 관객이라든지 맞아, 안 맞아. 좋은 현수막들을 올려서 상대편을 비하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일을 하고 있지. 맞아. 실제로 그 사람들끼리 싸움도 일어나지만 그거를 말리기 위해서 경호원들이 가서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. 다음은 이제 브랜드 행사. 브랜드 행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게 VIP 위주로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출입 통제가 가장 중요하고 대부분 초청받아서 오는 분들이어서 막 따로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아. 대신에 들어가서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오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을 수행하는 수행팀이 또 따로 붙어서 이제 퇴장을 할 때까지 같이 봐주지. 그치. 브랜드 행사는 이제 좀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친절과 안내가 더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해. 자, 다음은 지역 축제.
지역 축제는 대부분 뭐 티켓을 사더라도 비싼 값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 통제 같은 경우는 많이 하지 않는데 단지 행사를 하고 있을 때 도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주를 하시고 거기에서 난동을 부리신다든지 그리고 안전 문제 요 정도를 간단하게 하고 있고 주로 하는 일은 안내 서비스가 먼저 우선이 되는 것 같아. 그리고 우리 이제 셋 다 콘서트장에서 만났잖아. 근데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어떤 현장이든 간에 통제랑 안내가 물론 이제 안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.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아티스트 옆 근접 경우는 소수입니다. 본인이 어떤 현장에 나가고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는 사실 본인이 속한 회사와 대표가 어떤 현장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현직인은 처음 시작했던 게 대기실 부근에 있는 포인트다 보니까 수행하는 걸 많이 보고 수행팀 눈에 띄다 보니 아무래도 수행을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었지. 같은 연차 친구들에 비해서. 그죠? 그리고 이제 전직이랑 나는 바로 큰 행사장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또 운영까지도 배울 수가 있었는데 또 반대로 또 항상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업무만 보게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어떤 직종이든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회사랑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. 그죠? 그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아. 자, 그래서 이렇게 각 현장과 하는 일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무 시간은 어떨까요?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12시간이 기본인 현장도 있고 뭐 정말 2시간짜리 현장도 있고 그거는 어느 현장을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 같아요. 맞아요. 보통 이제 이거 얘기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긴 현장도 있고 시간이 짧은 현장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. 자, 경호원 급여는 얼마? 나 허리 박살날 것 같아. 자, 이제 3분의 1 했다고. 자, 이제